안전 문자 자꾸 와갖고 끊긴다니까. 원래 안전하게 살잖아 우리. 안 그래요? 맞아요. 저것들은 이런 문자만 보내고 책임을 다 했다고. 그럼 말 안 되죠, 그죠? 현장 그 업무를 잘해야지. 게임 이후인데 갑자기 이제 안전한 문자 띄워서 패배하면 그러니까 천하만들 저거 문자만 오고 뚝이다 뒤는. 그래서 이게 될지는 시험에 안 나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 있고 일괄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 자, 신경 전달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수용체 종류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수용체 종류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부위는 수축을 시키고 어떤 부위는 막 이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요. 근데 이제 과거에 가면은 이 전달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1, 2, 3, 4, 5, 6 분명히가 적으면 돼요. 내가 정리해갖고 교재 만들 때 안 썼는데 이거 내가 만든 건 불매한데 내가 처음에는 이었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었는데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그거 빼버려갖고 옮쓸 수도 있거든. 네? 자, 그 다음에 118쪽에요. 교재 118쪽에 보면은 1, 2, 3, 4, 5 해갖고 정리해놨죠. 네. 지금 요 말들을 여기야. 그런데 만약에 그지 이 아세틸콜린이 여기 시놉시에 계속 존재하면 오야 돼. 계속 존재해요? 존재한다면 계속 흥분하거나 뭐 없게 되거나 앞에서 오는 자극 상관없이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요 시냅스에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아세트산하고 콜린으로 분해하고는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분해된 다음에 얘들이 다시 뭐고 시냅스 전세포로 흡수돼가 아세틸콜린으로 재합성이 돼. 쓰고 나면.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아세틸콜린이 있으면 앞에 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뒤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극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아니고, 근데 그야말로 컨트롤이 안 되는 미친 사람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마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먹었죠? 네. 나도 안 먹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주는 되고 어떤 주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주마다 다르고 대마정. 뭐 우리나라에 잘 사는 집안에 자식들은 대체로 유학을 가잖아 미국으로. 가서 이제 유학 가갖고 마약을 배워온 거야. 그리고 국내에 들어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최근에 뭐 배우가 유아인가 뭐 나바라인가 네. 그래가지고 뭐 마약으로 뭐 조사받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하면은 뭐 공황증이 잘 걸린대요. 유한이 인기 엄청 많은데. 그래서 뭐 그걸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먹는 애들도 있고 외국 생활에서 배아가 그 주에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복용해서. 근데 한국은 무조건 마약은 불법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도 뭐이 정신 쪽에 관계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이 주로 전달을 차단해요. 자, 내가 수술한다 그러면 머리까지 가면 안 되잖아. 아픈 통증이. 예. 그래서 끊는 거라 허리 부분에서 내려 안 가도록. 그게 이제 마취약이거든. 네. 마취약도 일종의 강화오면 뭐예요? 마약이야.
마약이 한 종류인데 적정량 쓰면 적정량 쓰면은 이제 괜찮지. 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이제 중독성에 그게 문제야. 중독성. 그래서 마취약 주위에 마약이 됐습니다. 그 내시경과 이렇게 짝대기 위에 있는 거 네. 거기에 주사 맞고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는 게 있거든. 그렇죠. 네. 잠자면서 이제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근데 다 보이고 느껴요. 완전 깊은 잠이야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일어나면 비틀댄대. 네. 불러갖고 이렇게 내시경 했고 끝나고 일어나면 비틀대. 네. 헛소리야. 그래서 이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무서운 게 바로 마약이다. 그래서 마약을 아예 가까이 하면 집안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9쪽에 가면 이제 신해수 후전이 합하는 걸 합니다. 자, 어떤 유론이 하나 있으면 이 유론 앞에 하나의 유론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 네. 만약에 세 개의 자극을 다 받는다 하면은 이 세 개의 유론에서 오는 자극을 다 종합에 가감해갖고 뒤에 유론이 흥분하든지 흥분 안 하든지 해요. 자, 시간적 과정도 있고요. 공간적 과정도 있어. 시간적 과정은 뭐냐면 역치 미만의 자극은 흥분 안 할 거야. 네. 근데 그거를 짧게 계속 반복하면 그게 돼.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인식해서 뒷뉴런이 흥분하게 돼요. 그런 걸 시간적 과정이라고 해. 시간적 과정. 이해돼? 네. 공간적 과정은 얘가 흥분성 플러스 30이고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억제성 20이다 그러면 다 가감하고 여기는 20이지. 야가 뒤에 20으로 흥분한다. 이런 걸 공간적 과정이라고 해. 공간적 과정. 되겠죠? 그래서 역치 미만의 저 흥분 안 하는데 그거를 간격이 거의 없이 막 반복해 오면 흥분할 수 있는 게 시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시내수 후전이에는 앞 뉴런에서 오는 자극이 시간적 과정과 공간적 과정을 받아서 뒷 뉴런에 흥분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정해져요.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하고 신경 흥분의 이동, 전도 전달 요거에 대한 문제 잠깐 풀어보고 갑시다. 120쪽 봐봐봐. 자, 1번 한번 보면요. 그림과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세포의 축삭특기 한 지점 X에서 측정된 막정의 변화를 나는 T2일 때 X에서 K 플러스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을 나타낸다. T2는 뭐고? 재분극이지. 네. 재분극이가 네. 재분극이가 맞죠? 네. 응. 칼륨 이온이 확산되잖아. 네.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기억이 바뀌지. 네. 아니다. 니은이 바뀌네. 그죠? 아, 네. 기억이 안쪽이에요. 그죠? 네.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이 밖으로 확산돼 갖고 안쪽이 빨리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다. 네. 재분극. 그래서 니은이 바뀌고 기억이 아니다. 됐죠? 네. 자, 구간 1에서 그럼 이거는 휴지전이잖아. 네. 세포망을 통한 나트륨 이동이 없다. 휴지전일 때 나트륨 이동이 없는 거 아니야. NAK 펌프가 일어나잖아. 나트륨 3개 퍼내고 칼륨 2개 퍼들 놓잖아요. 네. 휴지전에. 그럼 나트륨 이동이 있지.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K 플러스 이온의 이동 방식은 확산 맞습니다. 촉진 확산이라겠죠, 그죠? 네. 막에 있는 운반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촉진 확산. 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는 단순 확산이라고 해, 생물에서. 그리고 생물에서는 확산의 종류가 두 종류야. 단순 확산보다는 촉진 확산이 빠르죠.
그런데 단순 항산은 세포 막 안쪽하고 바깥의 농도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런데 촉진 항산은 아니야. 왜냐하면 채널이라는 운반체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채널이 10개다 그러면 10개 이상 더 속도 증가 안 하잖아. 네. 그죠? 그 다음에 T1일 때, 네. T1일 때는 활동전이죠, 그죠? 네. X에서 나트륨 이온은 안에서 바꿔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자,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네. 활동전이 생기려면. 밖에서 안으로 오니까 그렇죠. 밖이 니은이잖아. 저는 네. 몰라. 니은에서 기억으로 오죠. 네. 틀렸네. 맞습니다. 2번. 2번 돼 있고요. 뭐 별로 안 어렵죠, 그지? 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거 금방 풀리지. A 밍시 유론에 보면은 A가 무슨 유론? A가 감각 유론이잖아. 구심성. 감각 유론. 예. 왜?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가운데 혹처럼 튀어나오잖아. 네. B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고 연합 유로이고요. C가 근육에까지 가는 원심성. 원심성이니까 뭐고 운동성유, 운동유로이죠, 그죠? 네. 운동유로는 신경세포체 앞에 있잖아. 흥분의 전달 방향은 A, B, C다. 네. 네, 맞습니다. B는 감각유로과 운동유를 연결시켜주는 연합유로이다. 맞거든. 어디에 있다? 중추 신경계에 있다, 그지? 예. 대난 척수에. 시냅스 기억에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B의 축색돌기 말단을 탈북시킨다? 아니고 그 말단이 탈북돼가 신경전달 항물질이 분비되지. 그러니까 C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죠? 네. 틀렸나 그거나? 네. 네. 4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는 신경 축삭돌기의 세포마울 경계로 휴지전이가 유지될 때 이용 분포다. 자, 나트륨 3개 포내고 칼륨 2개 포들는 능동수성이 일어나네. 네. 하고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채널 누구 채널인지 안 나와있나? 네. 기억은 나트륨 통로네. 니은은 칼륨 통로래. 휴지전일 때 니은이 열려있다 했지. 네. 그래서 포들라는 칼륨이 밖으로 확산되고 기억은 닫혀있다 했죠. 네. 나트륨 채널은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퍼내놓은 나트륨은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밖에 많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되는 휴지전이가 유지된다 했잖아. 어? 네.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자, 1번. 구간 1에, 구간 1이 뭐고 휴지전이지. 네. K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휴지전일 때 칼륨은 항상 안에 많고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습니다. 나트륨 봐, 나가 있어. 니. 나트륨 나가 밖에 많아. 나가 있어 갖고 NAK 펌프 때문에 나트륨은 항시 밖에 많고 칼륨은 안에 많습니다. 네. 활동전일 때도 똑같아.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되려면 오해해야 돼. 바깥이 많아야 안으로 확산되지. 나트륨은 항시 밖에 많다. 오케이? 네. 칼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틀렸지? 네. 나트륨이 그럴 거예요. 칼륨은 안에는 없습니다. NAK 펌프 때문에. 구간 2가 뭐야? 활동전이지? 네. 활동전이 켜되는데 재분국 캣이 틀렸죠? 재분국은 그 구간 다음. 3입니다. 그죠? 네. T1일 때 나트륨의 유입에 ATP가 사용 안 됩니다. 네. 이때는 뭐예요? 확산. 촉진 확산이잖아. 네. 그 다음에 T2일 때 기억을 통한 나트륨이 유출된다. 아니야. 칼륨이 유출되잖아. 재분국 때, 그죠? 네. 나트륨 채널은 그 1과 2 사이에 그 플러스 30대 때 닫히는 거야. 구간 3에서 칼륨 이온이 니온을 통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맞죠? 네. 칼륨 이온이 유출되면서
빠른 속도로 안쪽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제공극이다. 그죠? 네. 5번. 자, 그림은 민말이 신경 축삭돌기 일부를 표는 그림의 두 지점 X와 Y 중 한 곳만을 자극해서 흥분의 전도가 1에 일어났을 때 네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한 막절이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도. 여기서 마이너스 7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극이 안 갔거나 지나왔어, 그지? 네. 자, D1이 마이너스 70이야. 그 다음에 D2가 플러스 30. 30이고 D3가 마이너스 80이야. 네. D3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뭐야? 과분. 가분극이라는 얘기잖아. 네. 지나갔어 이미 D3를. D3를 지나갔고 D2가 활동전이 생긴 거고 D1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휴지전이라는 얘기야. Y에서 X. Y에서. 그래서 Y에 자극을 가해야 맞지? 네. 그래서 X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진행된다. 항시 봐. 여기서 한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야? 여기가 활동전이잖아. 네.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간다 하면 여기는 뭐야? 자극이 지나갔지? 네. 이거는 가분극이야. 어? 네. 지나갔고 얘는 활동전이고 얘는 안 갔지? 네. 휴지전이 이렇게 돼. 얘는 활동전이니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올라가는 움직이고 그죠? 네. 얘는 가분극이니까 이렇게 내려왔지. 네. 오케이? 그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자극이 한번 지나갔다는 얘기. 활동전이 지나가고 재분극되고 가분극되니까. 마이너스 70은 아직 안 갔다는 얘기야. 휴지전이 D2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축색 돌기 안에서보다 밖에서 높다. 나트륨은 항시 밖에 높다겠지. 네. 나가 있으니까 보내놓으니까 밖에 높고 D3에서 칼륨은 축삭 돌기 안으로 확산된다. D3가 지금 가분극이잖아. 네. 밖으로 확산되죠. 네. 유출되잖아. 네. 재분극, 가분극이 생기는 이유가 나트륨 재료는 닫혀 있는데 칼륨 재료는 열려갖고 칼륨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마이너스 불에다가 80까지 가는 거고, 그죠? 네. 자, 뭐 이 정도 문제 풀고 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지금 이동 속도. 자, 신경흥분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네.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이 시간이 두 종류가 시간이 있어. 자, 멈치. P1 지점이라고 있고요. P2 지점이 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자극을 가했어. 그러면 어느 시간까지 이동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활동전이를 측정해 보니까 막전이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예. 그러면 막전이 형성할 때 걸리는 시간 T2, 자극이 온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T1, 이렇게 시간이 두 종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신경 흥분 전도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그지? 네. 이 시간을 어느 시간을 해야 되느냐면 T1을 해야 돼. T1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T1 플러스 T2가 보통 시험에 4ms 걸렸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속도 낼 때 4를 이 밑에 분모 이용 안 된다고 그래 말은.
그 P 지점에 자극을 줘갖고 T1 시간 후에 이 막전이 형성을 했다고. 막전이 형성은 이제 1mm 시간을 주거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0이잖아, 그죠? 네. 플러스 30일 때 3ms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얹혀가 4ms니까 T1이 얼마나 말이고? 1mm. 1ms야 돼. 그러면 여기 전도 속도 구할 때 시간을 4로 여는 게 아니고 1mm. 1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해야 돼. 전도 속도 구할 때. 요거는 좀 머리 아프거나 유로를 2개, 3개 줄 수도 있고요. 와. 지점을 D1, D2, D3, D4 보통 뭐 4개 좀 두고요. 표를 주는데 캐션만 그거 많은 거야. 그래서 머리 빠져.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거 합격하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학 때 풀어보고 중간고사 이런 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무조건 시험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물리 하나? 물리긴 하는데 물리는 물리도록 하나. 물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하죠. 물리 응용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물리는 물리도록 하고요. 화학은 화학같이 나도록 하고요. 생활도 너무 지구과학은 지구할 때까지 하고요. 생물은 생생할 때까지 하면 돼요. 생물이 제일 안 남겠나 생생할 물릴 때까지 한다? 그건 보통 일은 아니다 그지? 유식이 바랍니다. 저 유식이 피셜 물리는 물리다. 자 사람의 신경계로 봅시다 이제. 40.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네.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 그죠?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말초심.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야.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유론이 뭐야? 연합유론이고요.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유론. 감각유론도 있고 운동유론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눕니다. 뇌, 척수가 뭐야? 척수 자, 우리 등뼈 척추 몇 개게? 17개. 23개. 이 등뼈 이거 너 꼬꼬 안 먹어? 꼬꼬 먹어요. 오늘 저녁에 아빠한테 꼬꼬 시키달라고 해갖고 뭐 등뼈 몇 개인지 하는 거 아, 320. 아니 이거 뼈가 있어요. 대충. 31개거든. 네. 31개. 거기 이제 제곡제곡 쌓여갖고 S자 곡선을 그리. 그래 S자 곡선을 그리면은 S를. 이 두개골하고가 있나? 이 S자 그리는 척추뼈하고 이렇게 딱 붙으면 여기 성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 네. 그래가 우리가 많이 생긴 거야, 그래가. 근데 원숭이라든지 뭐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얘들은 뭐예요? 일자거든. 네. 이 등뼈가 일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 아, 그래야 말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고. 등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척추가 네. 요 양가에 구멍이 있어. 주고 이게 몇 개 있다고? 33개, 31개. 31개 딱 있어. 어? 네. 31개 있는데 이 주걱이 다 구멍이 다 연결되면서 이 안을 지나가는 유런 다발이 척수야. 이 안에 있는 유런 다발이 척수고. 그 다음에 척추, 등뼈가 척추야. 네. 그 다음에 척삭이라는 용어도 있어. 척추가 되기 전에 물렁물렁한 척추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척삭이야.
왜 금방 태어나는 애는 이 고개 못 가로잖아. 네. 이게 디비자고 떨어자고 이게 지 혼자 뭐 하거든. 네. 그래야 여름에 엎어져 자다가 이 여름에 왜 이불이 얇잖아. 예. 그래가지고 숨 쉴 때 이렇게 하다가 탁 붙어버리면 뭐야 돼요. 아이고. 숨을 못 쉬게 죽어요. 뇌가 완전히 디비기로 하니까 아주 완전한 척추가 안 되고 물렁물렁한 척추, 척삭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척삭동물 문에 척추 안문에 있었죠. 그 엄마 뱃속에는 척삭으로 있다가 척추로 바뀌는 거고, 요보다 우리 일생 동안 다 척삭으로 사는 동물도 있고요. 어쨌든 척삭을 가지는 거는 동물 분류에 굉장히 중요해요. 물렁물렁한 등뼈가, 하등한 등뼈가 척삭이고, 딱딱한 뼈에 있는 게 이제 척추고요. 추궁을 지나는 유런 다발이 뭐다? 척수. 되겠지? 네. 물론 이렇게 유런 다발만 있는 거 아니야. 척수 액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쫙 올라오다가 연수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연수에서 신경 교차가 일어나서 대뇌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잔해는 몸의 우측이고요. 운해는 몸의 좌측하고 관련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신경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교차가 안 일어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신경 교차가 안 일어나면 만약에 이쪽을 다치면 완전히 뇌부터 해서 왼쪽은 다 못 쓰니까 오른쪽도 함께 못 써요. 근데 신경 교차가 되면 여 다치면 여는 괜찮고 여는 못 쓰잖아. 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아, 신경 교차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차이 없는 거겠지만 아주 심각한 차이야. 그래서 이제 척추를 지나는 유런 다발이 척추고요. 뇌는 또 이제 대뇌, 간내, 그죠? 네. 맛이 갔네, 그지? 맛이 가면 DJ 되죠. 소 중간네. 중뇌, 옛날엔 중뇌 하다가 지금 중간뇌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뇌, 지연. 연수. 연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지? 네. 서로 기능이 다르고요. 대뇌는 다쳐도 안 뒤져. 네. 왜냐하면 부위별로 기능이 달라가지고요. 아. 다친 부분의 기능만 없어지는 거야. 죽지는 않고. 근데 단내, 중간내, 연수 이거는 뭐고 뇌줄기라 해갖고요. 조금만 다쳐도 즉사해요. 즉사. 생명할 때 중요한 기능을 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치고 상가하는 건 불가능하니. 내사가 뭐야, 내사가? 뇌가 기능이 없어서 뇌가 죽는 거. 식물인간. 그럼 그 활동을 하는데 의식이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고 활동은 정해져. 대뇌만 이상이 있고요. 숨쉬기 이런 거는 이상 기초, 이거는 이상 없는 게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대뇌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반신하고 이게 상호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둘러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내사는 못 뒤질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사는 대뇌뿐만 아니라 이 간내, 중간내, 연수까지 다 맛이 안 가요. 그래서 호흡이 안 돼. 호흡의 중추가 연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고 산소 마스크 껴야 호흡이 살아가요. 그거 뛰면은 안락사랄게. 그 내사를 지금은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럼 조건적이 뭐냐면 장기는 살아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내사도 뭐 식물인간이든 차라리 중이 낫죠. 어떤 의미에서 식물인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내사는 거의 없. 내사는 없는 거. 죽지. 못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즉사하는 게 맞다. 교통사고
이거 뭐 머리 다쳐가거나 뭐 괴롭겠죠. 산다는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척추는 이제 척추를 지나는 유런 다발인데요. 하반신에서 내려가는 신경이동 통로죠. 신경이동 통로고요. 이 중간 내하고도 물론 이제 반사의 중추야. 뜨거운 물체를 쥐었을 때 나도 모르게 넣잖아. 그게 뭐 반사잖아. 네. 무조건 반사죠, 그지? 네. 그 반사의 중추가 척수에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 내려가갖고 내에서 다시 운동률을 타고 내려와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뜨거운 걸 짓다. 그러면 뜨겁다는 자극이 대뇌로 가가 야 빨리 나가라. 그러면 운동률을 타고 여기까지 와가 놓으면 느려요. 이미 이 살 다 익어본 거야. 근데 대뇌를 안 가고 척수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빨리. 근데 뜨겁다는 자극은 대뇌로 가. 네. 그런데 대뇌로 뜨겁다고 하는 자극을 가기 전에 이미 녹게 되는 거야. 그게 반사야. 무릎 반사. 아까 그거는 뭐 도망 회피 반사거든. 어릴 때와 똥오줌 몸거리잖아. 네. 그게 반사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똥오줌 가리잖아. 네. 그런 건 이제 대뇌에서 아. 지시를 내려서 화장실 가는 거고. 그 전에는 배변 배뇨가 척수 반사에 속해요. 와. 그래서 똥오줌 몸거리는 거. 그럼 말할 때는 싸는 자, 이렇게 뇌와 척수로 나눠서 그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도 두 개로 나눠. 체성신경계하고요. 자율신경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체성신경계는 내가 의식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자극이 대뇌 중추신경계에서 내려와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발다리 운동은 체성신경계에서 하는 거야. 근데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극이 이동해서 동공반사는 뭐 이런 거는 반사고 자율신경계는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지금 일어나는지 네가 모르잖아. 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장도 잘 뛰고 호흡도 잘 하죠. 네. 그런 거가 이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대뇌의 지배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조절된다 해서 자율자라고 붙은 거예요.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차이점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자율신경계는 있나? 요것도 두 개로 나눴거든.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주의해야 돼. 뇌는 뭐야? 중추신경계지. 네. 뇌신경은 중추신경계 아니야. 뇌에서 출발했지만 분포는 얼굴 앞면에 주로 분포하는 거야.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 뇌에 있다. 축산골기는 얼굴 앞면에 주로 있는 게 뇌신경이고 12상이 사람. 척수신경은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어. 그래갖고 주로 분포는 내장에 분포하거든요. 이게 이제 31상일 거야. 그러니까 척수로 딱 끝나면 중추신경계. 네. 근데 뒤에 척수 신경 딱 붙으면 뭐고? 말초신경계, 체성신경계라는. 뇌도 마찬가지. 뇌로 딱 끝나면 중추신경계인데 뇌신경은 중추신경계 아니야. 아. 말초신경계, 체성신경계. 중학교 내신에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아, 네. 뇌와 뇌신경은 달라. 네. 뇌는 완전히 연합유로로 된 뇌 안에 있는 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뇌신경은 신경세포체, 유런의 앞부분 있잖아. 신경세포체만 뇌에 있고, 축사돌기하고 이런 건 다
내려와. 얼굴이나 이런 근육에 골격근에 분포하는 게 최선신경계. 주로 내장에 분포하는 게 자율신경계.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의 신경계를 구분해서 나눴어요. 일단 이 정도는 머리에 있어야 되고요. 네. 그죠? 하나 봅시다, 그니. 중추신경계. 아, 몰라. 매화 척추라며, 그제? 사람 머리 끝나? 이티 끝나? 여기 이렇게 많은 주름이 잡혀져 있고, 이게 대뇌죠. 네. 대뇌도 바깥 부분은 걷지, 안쪽 부분은 속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간내다잉. 간내가 시상상부하고 시상하부가 있어요. 주로 기능이 시상하부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간내를 시상하부라고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중간내, 뒷굽기, 손에, 제일 밑에 뭐야? 왼수. 이렇게는 척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추신경계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혹이 들어와 있는데 네 개. 정확히는 잘 안 쓰니까 안 그린 거야. 네. 자, 대뇌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질? 아, 회색질. 그렇죠, 회색질이라고 해요. 회색질. 맞죠? 신경세포체가 핵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많으면 그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많기 때문에 회색을 띠, 그죠? 네. 회색질이고요. 대뇌 속질은 축삭돌기가 많은 거야. 축삭돌기는 마니집이 싸고 있잖아. 네. 마니집이 지방이거든. 네. 그 뒤에 그 흰색이 띠는 거야, 그죠? 네. 속질이 백질이야. 그 말은 겉질이 기능을 대부분 수행한다 이게야. 이 대뇌 속질은 반대에서 겉질로 가는 신경 통로야 그냥. 별 기능이 없고요. 신경 통로고 별기라. 겉질이 이제 회색질이니까 여기에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력도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력도 있고요. 또 연합력도 있고, 그지? 감각력은 뭐고 감각이 중추겠죠. 네. 시각, 청각, 시각은 요 후두요. 자, 대뇌를 이렇게 오른쪽 주먹을 쥐면 옆에를 축 두요. 이 뭐야 전두요. 네. 위에는 두정요. 루틴. 이 손목 쪽이 후두에 이렇게. 네. 이렇게 대뇌를 구분하거든. 그래서 시각의 중추는 여기 후두에 있고, 청각의 중추는 옆에 있어 측두요. 언어, 수리 뭐 이런 거는 전두엽 앞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뇌를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네. 그렇죠. 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심홈이 있어. 네. 중앙에. 요 부분이 운동력이거든. 네. 요로 여기까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요로 나와야 말이 나오고 발다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좌뇌는 언어나 수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거는 다 좌뇌에서 하는 거고, 우뇌는 이런 뭐 감정, 또 예술. 예술 이런 것 쪽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해야 감정이 풍부한 그런 유유.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자뇌가 발달하면 너무 이성적이라 갖고 그죠? 정이 없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자네가 발달 안 하는 학생이 없구나.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교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좌뇌는 몸의 우측, 우뇌는 몸의 좌측이잖아. 예. 그러니까 좌측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 오른손잡이인데. 우측을 자극하려면.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가 자식 손잡을 때도 왼손을 잡아. 그리고 왼쪽으로 방어하면 말리면 안 돼. 왼쪽을 계속 쓰도록 해야 되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보통 보면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 네. 좌측으로 바꾸면 보기 싫다고 막 두드려 패갖고 우측으로 발목대고 막 옛날 부모들이 그랬거든. 그럼 안 좋아해. 그래서 양손잡이를 양손잡이도 있죠. 예. 지오다. 야, 야구 선수가 열로 던지고 흥기 예전에 열로 던지고 그런 야구 선수 있다던데. 네. 이제 왼손이 더 빠르다네. 오른손이 더 빠르다 하셨어요. 몰라? 왼손이 더 빠르대. 말하다 왼손잡이였는데 손잡이도 아니던데. 둘다 둘다 난. 둘다 무슨 왼손잡이야. 운동량은 이제 스윙 운동이 중수야. 내가 의식하면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 네. 발다리 운동 이런 거. 스윙 운동이 중수고 연합량은 모든 자극이 뇌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종합 판단하는 것이 연합량이고 판단해서 명령을 생성해서 하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합량이고 뭐 어릴 때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뭐 또 뭐에 그림 학원 미술 학원도 다니고 막 우 다니는 이유가 이 연합량에 자극을 줘서 연합량이 발달하도록 하는 거야. 뭐 피아노 전공해라고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뇌의 기능은 다 겉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겉질이 회색질이라고 기억해. 네. 그 다음에 간대는 이거 항상성의 중수야.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시험이 나옵니다. 이 위치하고 기능 한두 가지 정도. 네. 항상성 유지, 항상성 뭐 체온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산소압 이런 거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중추가 같네. 또 수면의 중추야. 중요하네. 수면의 중추야. 그래서 잠오면 잠겨오려면 반대를 끼워야지. 그 반대가 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집어를 집어야 기우열을 팍 때리면 저 반대까지 잠이 깹니다. 그냥 살살 때려가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중간대는 이제 이 시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에 중간대를 시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구운동, 눈 감는 감각기관이 중삼에 있는가 있지 싶어. 중삼이요? 중삼에. 아직 교과서지는 안 봤어요. 감각기관 네, 있는 거라. 있지 싶어. 나오죠. 그때 나올 건데요. 안구운동이라든지 수정체 수축이완을 통해 원근 조절하잖아. 그런 게 다 중추가 중간내야. 밟을 때는 왜 해야 돼? 빛을 적게 받아야지. 네. 그래서 동공이 짱. 작아져야 돼. 네. 수축이고. 어두울 때는 빛을 많이 받아야 어두운 걸 보일 거야. 네. 그래서 동공이 커져야 돼. 그래서 빛을 많이 받게. 그런 안구운동 조절 중추가 중간내라고. 중간내가 교감한테 명령을 내려갖고 이제 밟을 때, 아니 어두울 때 동공을 크게 해요. 밟고 어두운 게 누가 위험해? 어두운 거요? 어두운 게 위험하잖아. 네. 더 위험한 때 흥분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혈당량이 낮은 게 더 위험해? 높은 게 더 위험해? 높은 게. 아니거든. 둘다 위험해요. 혈당량이 높으면 계속 우리 몸에서 낮추려는 일이 생기잖아. 아. 그래서 합병증으로 죽어. 나중에. 아. 저혈당은 당장에 에너지원이 없는 거야. 아, 당장에. 당장 그래가 좋구나. 당장에 기절해가 뒤질 수 있는 거야. 오. 그게 저혈당이 더 위험해. 그래서 저혈당일 때 교감신경이 그래서
흥분해가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야. 위험할 때는 항시 병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 같은 게 물체가 눈 쪽으로 가까이 오면 뭐 돼요? 피해. 눈 보이 뜨고 만나. 아,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만 떠 그죠? 네. 그럼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동공반사야. 동공반사의 등추야. 반사의 등추가 세 군데 시험에 나와. 왜 하나? 동공반사라 하는 건 중간대가 등추고 입하고 관련 있는 반사 있잖아. 하품이나 재치기 이런 거는 연수가 등추야. 그 다음에 하반신에서 일어나는 아까 도망 회피 반사나 무릎 반사나 이런 거는 척수가 등추야. 그래서 반사의 등추가 세 군데 나와요. 네. 중간내, 연수, 척수 이 세 군데가 반사의 등추야. 그 다음에 손에는 이제 뭐예요? 균형.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지, 그죠? 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요. 또 평형 감각의 등추야, 그지? 응? 네. 네. 응? 맞죠? 네. 그럼 손에 손상되면은 어지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못 걷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술 먹어갖고 헤드만 계속 하고 이러는 건 뭐냐면 언어령에서. 언어 여기 배뇌가 마비된 거고. 그래갖고 헤드말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 막 평상시에 양변하던 사람이 술제가 막 싸움을 막 걸고 욕하고 하는 거는 뭐야? 지우다. 감정경이 술 취한 거고. 막 숨이 가쁘고 이런 거는 연수가 술 취한 거고요. 비틀비틀 된다. 뭐 손해가 술 취한 거. 몸의 균형이 지금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으면 기분 좋은 상태가 돼. 그러다 조금 더 오면 원숭이 상태가 됩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개당. 원숭이 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먹고 뭐 더 호랑이 스타일을 봅니다. 그죠? 자, 호랑이 스타일이 된 술 취한 사람 위험해요. 술 취한 사람 구별 펼 수도 없고. 경찰 가족인데. 제 앞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압하다니. 술을 항상 더 채려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술을 더 미기. 기존에 그럼 개. 개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수면 단계로 가도록. 호랑이 단계 간 사람을 갈거나 뭐 어떻게 하면 오히려 큰 사건 생기죠. 호랑이. 그래서 그때는 여보야 당신 술 한 잔 더 하자 이래가지고 더 미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잔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땠고 그죠?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호랑이 단계를 넘어서면 기억력이 끊어지거든. 네. 또 군데군데 막 기억이 없어지는 거야. 아, 블랙가. 그래서 기소 본능 때문에 지면은 오는데 위험한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 그게 거짓말 같지만 참말이야. 그 덕분에 인터넷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대뇌 쪽이 마비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부분이 쭉 있을 수도 있고 군데군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연수는요 아까 보니까 신경교차 일어났지 그지? 네. 그래서 연수 부위하고 연수 밑에는 반대야. 신경교차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조절하는데 심장박동, 호흡운동. 우리 연수 마비되면 뭐 이래요? 숨가쁘지 당연히. 네. 호흡도 잘 안 되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난리다 그냥. 그지? 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의 중추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입하고 관련되는 반사의 정수야. 신분비도 반사거든. 더워. 기침, 너무 더워. 하품. 화풍, 어? 또 뭐, 재채기. 몰라 뭐 이런 입하고 관련 있는 반사의 정수. 눈물도 두 종류의 눈물이 있거든. 피눈물. 슬픈 영화를 보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갖고 이런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은 짜요. 대뇌에 여기 감정형이야. 거기서 대뇌가 춤추고 네. 슬플 때 기쁠 때 눈물 흘리는 거라. 기쁠. 슬프도 기쁘지도 않고요. 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 눈물 나는 때도 있잖아. 그게 이거야. 반사야. 그때는 이 그럼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물 나면은 연수가 정수야. 반사가 아니야. 반사. 연수 반사야. 그래서 눈물도 대뇌가 나는 눈물이 있고요. 연수에서 해서 나는 눈물이 있고. 네. 눈물이 있는 생물이 인간밖에 없다 하는 거던데. 소 소가 눈물 있나? 있더라고요. 네. 그 눈법이겠지. 도살당 할 때. 죽기 전에 저 물론 죽당 할 때. 몰라 나는 뭐 봤는데. 맛있어지기 전에 어떤 근데 소도 자기가 죽으러 간다 하는 걸 알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도살장에 특이한 그 냄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도살장 근처 오면 발악을 한대요. 안 돼. 그래 다 묶어갖고 차에 실어 가잖아요. 그하고 한 방에 딱 여기 숨골 때려갖고 기절시키다가 죽이잖아. 이게 만약에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맞아 보게 돼요. 그거는 더 고통스럽게 온데 난리 납니다. 안 돼. 여러 사람 다쳐요 그러면. 그래서 그 도서장에 빵 한 방으로 기절시키가 죽이는 그 사람이 전문가. 아무나 못하고. 그래 만약에 칼로 이리 자른다. 누가 칼로 이 잘라내겠어? 사람 목도 단칼에 딱 자르는 사람 잘 없지. 뭐 그거는 뭐 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능한데 일반인이 여기 배도 찔러도 잘 안 나가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훅 이래갖고 쑥쑥하는 느낌 아니야. 우리가 그래 허술한 거 아니야 이게. 각도가 딱 90도 안 되면 잘 안 나가요. 배양하고 이거. 그 다음에 척수는 이제 척수는 신경 통로라고 했죠. 네. 척추를 지나는 이런 다발이고 신경 통로 그 다음에 반사의 중추라고 했잖아. 네. 뭐 있나? 도망 히피 반사. 뜨거운 걸 짓을 때 나도 모르게 넣는 거야. 앞침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고 앞소리는 나중에 나고 이 발 띄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이 앞침에 찔려면 아프잖아. 네. 그 자극은 대뇌로 가는데 나중에 도착해 왔네 대뇌로. 발 띄기 전에. 발 띄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대뇌로 가기 때문에 발 띄는 게 먼저라고. 저수까지 갔다 와서. 도망 회피 반사 또 뭐 무릎 반사. 어릴 때 배변도 반사를 했죠. 네. 이런 반사의 중추가 뭐는 척수야. 그래서 척수 반사인 저기 무릎 반사나 도망 협비 반사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온다. 이게 이제 척수다 치면 네. 척수는 대뇌하고 반대야. 오. 연수가 신경교차 일어났기 때문에 대뇌는 겉줄이 뭐야? 신경세포체가 많은 회색질이잖아. 네. 근데 척수는 아니야. 속질이 회색질이야. 반대야. 안쪽에 이렇게 H자 모양의 속질이 있어. 척수 속질. 이게 뭐라고 회색질이야.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다 어디 있다? 안쪽. 안쪽에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기능이 어디에서? 회색질에서 일어난다 했잖아. 척수의 기능은 다 이 속질에서 일어나고. 연합뉴런이 어디에 있다? 속질에 있어. 척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속질이고요. 겉질은 척수의 겉질은요 신경 통로야 그냥. 뇌의 대뇌의 대뇌의 속질하고 척수의 겉질하고 같이 그냥 신경 통로야. 네. 백색질이고 신경 통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피부다. 피부 이렇게 있으면 등 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축상석이 한가운데 혹이 있으면 뭐다? 빨리 말하네. 축상석이 한가운데 신경세포체 있으면 무슨 유라? 감각유라. 그렇지? 이게 감각신경, 감각유로 된 감각신경인데 등 쪽으로 들어가. 네. 그 등 쪽으로 들어가서 뭐 후근이라 그런데 뒤훈자 써다 후근. 후근. 자 뜨거운 걸 짓어. 네. 네. 밤 12시 내가 공부하다 배가 고프잖아. 라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라면을 보글보글 냉기에 끓여가 뭐 더 딴 데 보고 또 기다가 그냥 네. 쇠 있는 쪽이지 뭐. 난리 나잖아. 그치? 자기도 모르게 냄비 딱 놓기 때문에 다 썼는데 그 뭐라 그러면 안 돼. 반사니까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알고도 나왔나 그거 찾는 게 더 이상한 거 같아요. 모르고 나왔는 거 아이가? 네. 내가 잘 못해. 여기에 척수의 겉질에 아니, 척수의 속질에 이렇게 연합유론이 있는 거야. 어? 네. 이거 갖다가 바로 뭐야? 운동유론을 통해서 피부로 와서 넣는 거야. 오. 그 요거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짧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 활같이 생겼잖아. 네. 화살 쏠 때 이게 딱 당기면 요게 그래서 활궁자 써서 반사궁이라고 해요. 반사궁. 활모양을 생겼다. 이거는 운동유론이야. 이 운동신경. 배 쪽으로 나오거든. 배요. 앞배. 배 쪽으로 나와서 앞선자 써서 등글이라고 해. 등글. 전근.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감각신경은 등 쪽으로 들어가서 후근이고 네. 운동신경은 배 쪽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등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봐. 우리나라가 전운이 감돌지. 야, 김정은이 저 천안만을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 우리는 또 한미 연합 훈련하고 그지? 우리는 방어 훈련인데 네. 걔네 북한아들은 자기 나라 공격하는 훈련으로 지금 생각하고 네. 적어도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저도 훈련하기에는 경제력이 안 따라오는 거야. 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치우는 거지. 아무 적어도 우리가 막 훈련하는데 저는 아무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뭐야 이래 될 거 아니야. 군인들도 그지? 그래서 우리 훈련하면 전에도 사고 중간에도 사고 끝나면도 사고 그지? 어? 그래서 와 옛날에 그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냉전을 거칠 때 치열하게 경쟁했다. 네. 그 소련이 왜 망했냐면 전쟁이. 경쟁에 돈이 없어 망한 거야 한마디로. 네. 이게 미국하고 경쟁하려면 미국이 뭐 비행기 좋은 거 만들면 저도 만들 때 있거든요.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그래 계속 군비 확장으로 경쟁하게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 네. 신냉전. 우리가 지금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그지? 반대로 얘기했나?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낑기 갖고 중간에 낑기 갖고 머리 아픈데
이것도 이제 둘이 쫙 경쟁해 가다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면 뭐야 돼요? 진다고. 망한다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뭐 가깝잖아.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네. 무기도 계속 생산해야 되고, 그죠? 그게 지금 깔리는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보한 거야. 그리고 유럽 연합하고 미국하고 다 뭐 되더라? 뒤로 다 무기 대주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년 넘었잖아. 네. 근데도 정복을 못한 거지. 장기적으로 돌입했죠, 그죠? 대리전이라고 일종이야. 그쵸. 미국의 대리전을 비슷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저기 러시아가 내가 망하기 싶어요. 먼저 망하기 싶어, 러시아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더라. 이길 99% 이길 자신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술상으로 책상부에서 생각하는 얘기고 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어주고 무기 다 대주고 그래서 김일성의 생각에는 거의 100%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왜?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있다 미군이 철수했거든. 그거하고 에디슨 라인 해가지고 한국을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시킨 거야. 일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오는데 철수했는데다가 미국 방어선도에 안에도 안 속하는 거지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하니까 100% 이길 것 같아 이겼지만 못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북한 핵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지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김정은은 핵 버튼을 못 눌러. 왜? 누르는 순간 지도 죽는 거야. 그쵸. 그렇죠. 다 죽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야? 5년. 대통령 5년이잖아. 네. 국회의원이 4년이고 그죠? 5년 이후에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잖아요. 중화로? 그러니까 한시적인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권력이야, 그지? 네. 근데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자식들이 뭐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 권력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예. 이게 진짜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 대신. 그런 사람은 도박을 못해. 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거야. 김이. 엔도. 다 잃어버릴 거니까, 그죠? 네.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핵 버튼 못 누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핵이 있는 북한을 상대하려면 결국은 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해준다 하지만 우리 조건 안 되게 미국이 뭐 북한 싹 없애면 많은데. 왜냐하면 미사일을 쐈잖아. 미국에서도 미사일 쐈잖아. 네. 도착하기 전에 우리나라 먼저 맞는다니까. 요격이요. 요격이 짧은 거기서 어떻게 거리는 요격을 그러니까 안 된다. 짧은 거리는 요격이 용이하지 않거든. 와 이거 뭐고 뭐야 이거 에디스? 뚫어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 ICBM. 성층권 쿠팡. 성층권 뚫고 올라갔다 다시 뚫고 들어와야 된다. 2033년 쿠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분 걸린다. 우리는 몇 초 만에 핵 맞는데 뭐. 몇 초 만에. 나사만 쪼이면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지 아무 그 결정도 없고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상대 쪽이 핵이 있고 자기는 핵이 없어서 핵을 개발한 나라가 파키스탄, 아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서로 앙숙이잖아. 네. 네. 그래서 파키스탄도 핵을 가졌는데
가지는데 묵인했단 말이야. 거의. 그죠? 네. 그 우리도 그런 경우를 해서 NPT 탈퇴를 하고 핵 개발이 들어간다 하면 이 우리나라 편을 들 나라도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대편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 안 그래요? 네. 그럼 안 그러면 미국 핵을 우리나라 갖다 놓든지. 음성 중. 그게 전략 자산이라요. 프랑스는 핵무기 자체 가지고 있지. 네. 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핵이 없어요. 맞아요. 없는데 영국. 미국하고 같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핵이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오. 근데 그것까지 다 남북 비핵화 그 협상 때 다 철수를 했어, 미국한테. 그리고 북한은 그 협약을 어기고 핵 개발을 계속한 거지. 그래 어찌됐든 간에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면요. 계속 뭐고 대학 다니다 군에 가야 되잖아, 남자는. 사실 남자만 군에 가지만 여자도 군에는 안 가지만 그 군에 간 남자를 그리워해야 되고 3년 동안 지금 2년이가 1년 반이요. 1년 반이가 기다려야 되고 거의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 험한 군대에 보내놓고 잠이 잘 오겠냐?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고생한다 이 말이지. 그죠? 네. 온 국민이 그 고생한다 이게. 그런 거를 나는 뭐 몰래 개발하면 6개월이 채 안 걸리지. 핵 만들래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6개월이 채 안 걸리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우리나라 기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하만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북한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비싼 돈 주고는 안 살락하는 거야. 그것도 봐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안 그래?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땡땡 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된 한국은 그렇게 큰 소리 못 쳐 일본이 왜? 보통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인구도 7천만 넘잖아. 둘이 남북한다 하면. 한 1억 가까이 돼야 강대국이 될 수 있거든. 일본 해군은 어디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과거 진학에가 이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부엌하면 그래서 이게 법을 잘 아는 사람, 벽을 잘 고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죠? 과학, 순수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기술하고 연결되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면서 있는겨. 응용과학하고 기술에 이 투자를 많이 한 거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라생직하는 이 순수과학에는 투자를 못 했는 거야. 돈이 금방 된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일본을 하면 옛날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순수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게 차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저변이 굉장히 넓고 또 이 기초가 잘 쌓여져 있는 나라. 그래서 적으로 두기에는 좀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야, 일본이. 중국도 당연히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당해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반사국이라 그러는데 경로가 어디야 돼?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수용해가 어디로 가나? 감각신경. 감각신경으로 갑니다, 그죠? 네. 이게 등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부위로 뜨기도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척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척수가 중추야. 척수의 연합률을 등해가 그 다음에 뭐 나와? 운동유래이죠, 그죠? 운동신경. 정도이나 뜨기도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근육으로 나와갖고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척수 반사의 경로야. 네. 다스나 그럴 수도 있고 발로 밑굽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 보시면 이쪽에도 물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쪽에도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는 운동률은 중에 이렇게 운동률이 하나가 아니고 운동률이 두 개다 크면 어떻게 돼? 운동률이 두 개다 크면 척수신경이 아니야. 교감, 부교감하는 자율신경계야. 그래서 최선신경계랑 운동률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자율신경, 이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운동률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점. 자, 그게 이제 반사공이고요. 우리 교재 잠깐 봐보고 가자. 거기 124쪽에 봐봐. 보호에 뇌에 부족하는 게 있죠. 네.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가 적어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중뇌라 안 하고 중간뇌라고 한다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지. 네. 반사 중추가 세 군데 있다 했잖아. 척수, 연수, 중간뇌. 우리 그거 암기를 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그림 A가 뭐야? 감각신경이잖아. 아, 네. 이거. 표 위에 A 아, 이거. 124쪽. 예. 응? 내하고 얘기가 아, 네 많아. 맞아요 맞아요 120쪽 124쪽에 네 밑에 보면 표 있고 표 위에 척수 이거 반사 부분 그림 있잖아 이거. 네. 네. 여기 A가 뭐 감각신경이라고. 네. 부분. 맞아? 네. B하고 C가 운동률은 두 개로 돼 있지. 네. 네. 그게 이게 자율신경이야. 아, 소장이면은 장기. 그 옆에 그림 보면 망치로 무릎을 때리잖아. 이 무릎 반사지. 네. 동생 보고 의자에 앉아 해가지고 무릎을 딱 때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끄떡하고 무릎이 아픈 건 나중에 때리는 거야. 끄떡하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이게 대퇴근. 네. 이 반대 거는 오금거리라 해. 오금. 이게 대퇴근, 이게 오금거. 그러면 무릎 반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네. 대퇴근은 수축하고 맞나? 오금거는 네, 이완돼요. 이완해야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봐, 옆쪽에 125쪽에 보면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A 감각신경이잖아. B 척수의 감각신경이고 대뇌로 가가지고 D라는 운동신경을 해서 E라는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경로가 길지. 네.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 A, B, C, D, E다 말이야. 그래서 느리지, 그죠? 네. 그에 비해서 척수 반사는 A, F, E로 해서 척수로 갔다 바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서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반응 반사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놔야 되겠고요. 쉬는 시간을 또 놓쳤네. 유유. 야 6시 되면 이 얘기 해라. 네. 그 시계를 바꿔가 옛날에 혼났어가지고. 요거 끄고 5분 쉽시다. 네. 자 이제 중추신경계 다 했고 그죠? 예. 말초신경계. 뇌 척수관은 중추신경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다 말초신경계고요.
말초신경을 앞에 두 개로 나눈다 했지. 네. 아 체성이랑 자요. 최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네. 야는 어디에 분포한다? 골격근에 분포해. 그 다음에 수유운동이야. 내가 의식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수유. 아 근육. 신경세포체가 신경세포체가 뇌나 척수에 분포해. 그 출발을 어디서 한단 말이야? 중추신경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지. 이해돼? 네. 근데 중상돌기는 뇌에 안 있고 얼굴 앞면에 있으면 뇌신경. 네. 나머지 골격근에 있으면 잠시만. 척수신경. 이렇게. 이거 신경세포체가 뇌 척수에 있다고. 오케이. 신경세포체가 뇌에 있는 게 뇌신경.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으면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개가 최성신경계고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 보니까 의식적인 반응이 내가 의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감각이론도 있고 운동이론도 있는데 최성신경계요. 네. 운동률은 한 개 있다는 거. 그게 한 개의 운동률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온다, 그죠? 자율신경계. 이거는 내장근의 분포예요. 이 자율신경계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것도 있고 안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출발을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출발할 수, 중간대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연수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척수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내, 중간내, 연수, 척수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운동률은 한 개로 되어 있고 감각률도 있잖아. 재생신경계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감각률은 없어. 나오는 운동률만 두 개. 굉장히 운동률은 두 개로만 구성이 된다. 운동률은 몇 개? 두 개. 두 개지. 도개. 중추에서 운동률은 하나지. 네. 네. 두 개지. 네. 네. 만약에 심장으로 간다. 진트. 귀여운 심장이다. 자, 이거를 역시로. 이거는 이제 운동뉴런의 시냅스잖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시냅스를 안 타고 신경절이라고 해. 신경절. 오. 그래서 이 신경절 앞에 있는 요 운동뉴런을 절전성류.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이다 이 말이야. 또는 신경절 전뉴런. 너 교재에서 쓰는 단어를 쓰는데 선생님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고 전나가. 그래서 이게 절전섬유고요. 그럼 야는 뭐라고 합니다? 절후섬유다. 네. 이해되죠? 또는 신경절 전섬유, 신경절 후섬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야는 다 앞에 있는 절전섬유가 길고 절후섬유가 짧대. 예. 응? 네. 그러니까 쉽다 이게. 네. 뒤에 있는 다리가 짧아.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짧고, 이거는 이렇게 긴 것도 있어. 네. 절전이 짧고 절우가 긴 거는 보교감 신경. 오. 절전이 길고 절우가 짧은 거는 교감. 아니다. 반대가. 교감이 뒤에 게 길어. 롱다리야. 그러니까 이 뒤에 게 긴 게 교감이고요. 뒤에 게 짧은 게 보교감이에요. 네. 자, 여기에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을 분비해.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신경절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분비하는 물질은 달라. 교감은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엄마. 교감이 이렇게 야니들이 네. 어쩌면 안 헷갈리느냐면 롱다리, 숏다리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키가 더 크잖아. 네. 그래서 길단 말이야. 남성적이고 막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럴 때가 흥분하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네. 롱다리가 교감이야. 남성. 길게 긴 게. 여기 아세틸콜린하고 부교감은 여는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왜? 야.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면 아 이게 교감이다, 이게 부교감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누가 기냐 보면 되네. 뒤에 부분이. 네. 절우섬유가 짧으면 부교감, 네. 절우섬유가 절전되면 길면 교감. 그 말은 신경세포체가 중추 가까이 있으면 교감신경이죠. 네. 여기 내장 가까이 있으면 부교감. 그죠? 네. 그래서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대. 네. 뒤에 게 길면 교감, 짧으면 부교감. 길잖아. 뒤에 게. 네. 기니까 기억으로 시작하잖아. 네. 아. 그걸 교감이 기억으로 시작해. 오. 그래 기억하든지. 유용하다. 안 헷갈리도록 운동률은 두 개나 봐고요. 대뇌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받아. 비. 대뇌의 지배를 거의 안 받고 자율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유신. 자율신경계를 안 받았어. 고등학생이 야간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넘어가 공부하는 게 뭐야? 야간 자율학습. 근데 타격이 있죠 사실은. 네. 야. 자. 거의 대뇌 지배를 안 받고 교감이 촉진하고 부교감이 없지 않은 거야. 네. 서로 기능이 반대라. 그런 걸 뭐 기랑. 기랑작이에요. 기랑작. 기랑작용으로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뇌 지배를 안 받습니다. 주로 내장이나 혈관이나 샘 조직에 분포합니다. 자율신경이나. 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네. 교감신경, 학교 교감 선생님을 연상해. 무섭지?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그게 일 잘하는 교감 선생님이야. 오. 우리 학교는 근데 교감 선생님은 습관이 원래 이 쌤들의 이를 수업 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교감 선생님.
동찰. 대외적인 업무는 주로 교장이 하고. 그런데 막 학생들까지 컨트롤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뭐로 필요하나? 담임 선생님이 왜 필요하나, 그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 책임을 맡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난 뭐야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떤 학교 교감은요 막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도 덩덩 들어와갖고 잠내 등을 펴고 와. 대구에 그런 교감 선생님 역시 세구나. 나중에 인천도 일기를. 또래들이 많아. 네. 인천에서 자 교감 선생님은요 네. 지검서. 두 개의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절전섬유가 짧다 그니? 네. 전후섬유가 길다. 짧은 절전말단에는 뭐 분비해? 아세틸콜린 분비하고요. 네. 긴 전후말단에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서로 달라요. 네. 교감식은 여기는 아세틸콜린 분비하는데 여기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해. 네. 그 다음에 절전섬유 하나에 전후섬유가 여러 개의 연결이 막혀 있죠. 1대1이야. 그 말은 뭐야? 교감이 흥분하면 소화도 안 되고, 심장 박동도 이상이 오고, 뭐 여러 개가 반응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부교감은 이게 1대1이야. 네.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 기관이 타격이 가고 그걸 회복을 하려면 하나하나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길지. 구조고 기능은요. 기능은 위험하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몰라 이런 것들은 다 교감식이 그러래. 좌우지간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교감이 흥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 정도로 외워놓는 게 좋을 거예요. 동기 심혈방은 촉진이나 확대야. 교감이 흥분하면 기관 동공 확대야. 어두울 때 교감이 흥분해. 더 위험하다 그때 어두운 게. 그 동공이 확대되고요. 기관지도 확대돼. 그래서 기침 많이 하면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 그리고 기관지가 확대되면서 기침이 좀. 심장박동 촉진이지. 네. 네. 교감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혈관. 혈압, 아. 혈관. 혈당. 확장. 혈압, 혈당 상승이야. 혈관 아니야. 혈관은 축소야. 그래서 혈압이 교감이 흥분하면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져. 그래서 저혈당일 때 교감이 흥분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거니. 그 다음에 방광 확대야. 내가 지금 농구를 막 하고 있어. 그럼 화장실 가는 기분이 없지. 네. 농구 끝나고 이제 땀 닦고 쉬고 있으면 이제 뭐야? 부교감이 흥분하는 거야. 그래갖고 방광이 축소돼.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야. 네. 운동할 때는 화장실 가고 마음이 없는 게 방광이 확대돼. 교감이 흥분해요. 그렇구나. 동기 뭐 알죠? 네. 심혈방. 동기. 동기가 결혼하면 암때리 심혈이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양광. 아. 요거는 억제나 축소야. 억제나 축소. 네. 혈관 축소야. 겨울에 모세혈관 입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혈액을 피부 가까이 보내면 혈액의 열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안 그래도 추운데 체온이 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혈액을 적게 보내기 위해서 축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고혈압인 사람은
더 높아지니까 안돼. 위험하지, 그지? 네. 터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은 이 겨울에 아침에 저녁에 밖에 있는 게 위험해. 혈관이 축소돼 있고. 그리고 제사도 겨울에 많다, 어? 그 다음에 소화관 축소, 소화의 분비 억제야. 그러면 교감이 흥분하면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빠빠 바로 먹고 나가 농구하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됩니다. 농구하면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교감이 흥분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침. 침분비 어때요? 교감이 흥분하면 긴장해서 교감이 흥분하면 입이 마르잖아, 가서. 네. 그게 침분비가 어떻게 돼? 땀분양이 다 막히거든. 땀분비도 어떻게 됩니까? 땀. 그래서 땀분양이 잇몸을 수축해서 털이 팍 서는 거야. 털이 팍 서면 피부에서 나오는 열기가 털에 의해서 이렇게 잠시 머물 수 있거든. 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방지해. 추운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기신혈방은 촉진이랑 한되고요. 혈소소 침땀은 혈소소 침땀. 억제나 축소야. 혈소소 침땀. 이렇게 교감 정리하면 되겠고요. 부교감은 이제 반대로 다 적으면 돼. 교감하고 서로 반대 기능을 하는 무슨 작용? 기량작용. 길. 기능도 반대고 구조도 반대야. 네. 네. 절전이 길어. 저루가 짧다, 그죠? 네. 저일 때 그 다음에 긴 저루나 절전은 두 말단에 다 넣으면 돼요. 아세틸콜린을 분장합니다. 아하. 그 다음에 절전된 저루의 비율이 1대1이야. 그래서 회복하는 거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회복해야 돼요. 네.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한 상태 때 주로 흥분하는 게 부교감이고, 기능은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네. 동기신혈방은 축소 억제, 혈소소 침땀은 촉진이나 확대이 다 되겠다. 네. 그래서 127쪽에 있나? 127쪽에 네. 12번 봐봐. 골격근에 분포한다. 운동량은 하나지. 네.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어. 척수신경이지. 그러니까 체성신경계야. A. 에이. B는 어디? 운동률은 2개지. 네. 그건 뭐다? 자율신경이야. 네. 자율신경인데 뒤에 게 긴 뭐고? 교감신경이야. 그럼 C와 D는 뭐고? 뒤에 게 짧지. 네. 그게 뭐고? 운동률은 2개니까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다. 이런 거 한눈에 딱딱 들어와야 돼. 네. 오케이? 네. 126쪽에 그 제일 밑에 표에 나와 있지.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오케이? 네. 그림으로 이렇게 12번 문제가 굉장히 괜찮은 문제야. 그죠? 한눈에 체성신경계인지 자율신경계인지 운동률은 개수로 보라고. 한 개면 체성, 2개면 자율. 그 중에 뒤에 게 길면 교감, 뒤에 게 짧으면 부교감.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와. 지민아 내가 원래 사가지고 이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